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IM증권 염정 신사업 추진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뭐 특징주를 꼽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밀립니다. 특히 비빌 언덕으로 분류가 됐었던 조선업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MRO 모멘텀 부각되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하락 기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기회다. 염정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자체적으로 너무 지금 하락폭이 좀 커서 네. 좀 패닉 셀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주도 최근에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오늘 7%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린 부분은 이제 조선 사이클 자체가 지금 이미 2021년, 2022년부터 이후로부터에서는 사이클 자체가 좀 돌아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신조성과에 대한 부분은 2022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신조성과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후반 가격이라든지 비용 면에서는 비용은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마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은 한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조선주들이 최근 조정 이후 최근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건 지난주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네. 눈에 띄었던 것은 앞서 말씀하신 MRO 사업이죠. 미 해군의 MRO 사업의 연간의 금액이 연간 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한마디로 지금 해양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MRO 쪽에 대한 해군 MRO 쪽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력을 우리나라와 지금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과의 커넥션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두 기업 모두 다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은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필리조선소를 하나시스템과의 지분 양분을 해서 지금 네.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어요. 지금 필리조선소는 사실 지금 거의 쓸모없는 거의 뭐 지금 식물 상태. 그렇죠. 네. 지금 뭐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몇 년 동안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왜 인수를 했냐 부분에서는 네. 현지 현지 생산 기지를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아. 크겠죠. 그에 대한 부분,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한 7, 8월이었나요? 올해 한 중반쯤에 인수를 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또 현지 조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이에 대한 부분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작년까지는 이제 적자였었죠. 이제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밀린다, 눌린다. 지금 트럼프 수혜가 지금 좀 빠져나간다, 거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재차 매수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이클 돌아왔고 그리고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MRO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기업 바로 한화오션이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종가 매수 의견을 두 분 다 들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YG 엔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아티스트 풀 가동이라는 이제 호재가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자 YG 엔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자, 모두. 두 분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또 관세 부과에서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그 아파트에 대한 흥행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흥행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굉장히 부재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4사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티스트 공백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베이비몬스터 이후에 이렇다 할 뭔가 앨범 출시에 대한 부재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아파트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악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상승 모멘텀이 이제 생겨나는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년이 이제 올해보다는 당연히 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은 아니어도 회복에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가격대는 상당한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 5년 동안의 어떤 주가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부진한 때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으면 미리 오르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지속적인 좀 하락이 나왔었다가 엔데믹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2023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본격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도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돌아오는 어떤 회복세를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관세 부과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개별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이 종목 종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엔터 쪽에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어유가 오늘 지금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관련 모멘텀 시장 안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종목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염정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이 있었고요. 잠시 한 일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을 오늘 대부분 다시 또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또 높여갈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디어유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면에서 거의 뭐 30%에 4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게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플랫폼 쪽에서 이제 버블이라는 이런 아이템이 대부분의 매출액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매출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외 유저들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요. 이번에 중국 시장에 대한 오픈을 통해서 중국의 텐센트 뮤직의 지금 사용자가 뭐 5억에서 8억 명 사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만큼 그에 네. 대한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준의 디어의 매출액은 뭐 사실은 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게 되고 이제 플랫폼의 효과라는 것은 플랫폼 커지면 커질수록 유저와 고객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기업 상장 기업 중에서는 디어유가 어떻게 보면 단연 좀 유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이미 좀 상향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단기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살짝만 좀 일단은 좀 매수를 하셔라. 뭐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정을 다시 한번 또 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올 때 조금 더 눌림목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은 좀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옳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디어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고려 아연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중철의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최윤범 고려 아연 회장이 의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 14%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9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향후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에 대한 또 이슬이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추가적인 의견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제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사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엔터주들이 또 중국과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텐센트와 협력을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또 굉장히 좀 많은 이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자리를 잡냐 못 잡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비자 승인부터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력을 긴밀하게 맺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제 팬 아티스트 그런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블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에 어떤 시장이 또 회복세가 이루어질 때 더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 다 디오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뜨겁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차가운 종목이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증권가에서는 희망론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다고 지금 뭐 물을 탄다든지 신규 진입이라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야, 두 분 예상은 다 했지만. 네, X를 주시네요.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X 의견 드린다는 게 사실은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네. 의견 드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오늘 한 4% 넘게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5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삼성전자가 반등을 얼마나 세게 줄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치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쪽으로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계속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 매도하면서 뭐 최근 한 달간만 하더라도 4조 넘게 매도를 했고요.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훨씬 더 큰 금액이 매도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없든 사실 고민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네.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지금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삼성가에서 지금 담보 부족, 삼성전자에 대한 또 담보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거의 바닥을 찍는 것은 또 반대매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제 반대매 이슈가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아직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사셔도 됩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싸? 이걸 사? 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꺾일 때 사는 것보다는 반등해서 올라올 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좀 X를 좀 드렸습니다. 네, 반등해서 올라올 때를 노려보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그리고 회복하더라도
회복의 그 탄력성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슬이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바닥을 또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온 상황인데 사실 네. 매일이 지금 신저가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28일 그리고 29일 이 거래일만 제외하고서는 지금 거의 43거래일째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규모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4조 6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만 5천 원일 때부터 PBR상 역사상 저점이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업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란 건 항상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PBR 관점에서만 보고 지금 싸다라고 접근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여전히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밸류의 함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외형 성장을 만약에 이루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독점적인 만약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디램에 대한 부분들도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PBR이 1배 미만이면은 상당히 싼 가격이겠지만 지금 그것과는 완전히 좀 반대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제값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반등이 얼마나 좀 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좋게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수율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봤을 때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소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간 거에 10분의 1 이상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미미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선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W게임즈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시죠. 엇갈렸어요. 염정 차장님 의견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W게임즈뿐 아니고요. 지금 게임주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하기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만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미국 10년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난 급등을 했던 부분에서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섹터들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W게임즈뿐 아니고 그리고 게임주들은 지금 10월달 동안 한 달 동안 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되돌림 현상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지스타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기존의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신규 모멘텀이 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신규로 살 때라기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또는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 게임주 안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상 그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소셜 카지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게임의 특성을 좀 보게 됐을 때 이탈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플로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W게임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